하시길 바라고 원하시는 기대 수익은 얼마예요? 300 정도. 지금 3개월 정도 됐고 이제 아워플레이스에서만 31건인데 얘를 하게 된 계기가 퇴사를 하고 싶어서 하게 되신 거예요? 내년에는 결혼을 하면 뭐 출산 계획도 있고 등등 하잖아요. 그럼 결국에는 내가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발생을 했을 때 현금 흐름이 돌아야 내가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게 뭐가 있을까 저도 진짜 많이 찾아봤는데 뭐 제가 주식에 능한 것도 아니고 다른 부업이라 하는 것들도 10만 원, 20만 원 시작을 하는 것들은 또 제가 그러기에는 시간이 없었어요. 그래서 저는 좀 한 번에 파이가 큰 거를 원했었고 그러다가 에어비앤비 알게 되고 그 다음으로 렌탈 스튜디오 알게 됐는데 이거는 하다 보니 객단가 자체가 높았잖아요.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100만 원이라도 벌자 라고 생각했던 게 파이가 커지니까 좀 월급을 대신할 수 있게 된 경우가 돼서 퇴사까지 바란 것도 아니었지만 3개월 만에 퇴사를 해도 되겠다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. 맞아요. 그리고 요즘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기회비용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. 이게 저도 부업이랑 직장이랑 병행한 케이스지만 회사를 다니는 거에 뜻이 없는데 계속 다니는 거에 내 시간 투입의 기회 비용을 좀 날리고 있는가. 왜냐면 여기 이미 이걸로 자리 잡아서 나와도 되는 상황이니까. 그랬을 때 나와도 된다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제가 회사를 마침 여기를 계속 다녀도 될까 아니면 다른 데 이직을 할까 고민도 같이 하던 시기였어요. 또 요즘에 AI가 계속 들어오면서 내가 이 일을 계속 붙잡고 있을 수 있는 역량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까? 이런 그냥 현실적이고 직업적인 고민도 많이 했었고 근데 지금 공간을 운영을 하다 보니 앞으로 그런 걱정이 조금 많이 줄었죠. 그러면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사실 저는 부업에도 좀 적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. 원래 하고 있던 직업에서 어떻게 보면 아예 전향한 거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성격이랑은 좀 맞으세요? 저는 원래 직장도 팀플을 막 하는 직장 생활을 잘 못했고 혼자 외근을 나가거나 그런 일들을 주로 직업을 가졌었어요. 그렇다 보니 제 성향 자체가 좀 혼자 빨리빨리 해결하고 그런 쪽이 잘 맞았는데 그러니까 직장은 그런 데가 흔치 않잖아요. 사실 그렇죠. 다 팀플로 돌아가고 맞아요. 내가 하면 넘겨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 그게 좀 버거울 때가 좀 있었는데 공간 임대로 넘어오고 나니까 제가 하는 거라고는 비대면으로 고객이랑 예약 일정 잡고 그리고 왔다 가면 빈 공간이 됐을 때 제가 청소를 하거나 정돈을 하러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간에서 오는 맞춰서 살아가야 하는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졌어요. 인간관계에 지치신 분에게 잘 맞겠네요. 만날 일이 없어요. 저도 처음에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아무도 없으면 좋겠다. 나한테 아무도 말 안 걸었으면 좋겠다. 근데 왜 다 텍스트로만 소통하잖아요. 또 사실 사회생활이 제일 힘든 게 모두와 소통해야 되는 게 지쳤는데 근데 저 부업도 그래가지고 저는 구매 대행 이런 게 안 맞았던 것 같아요. CS 처리하려고 그거 뭐 5,000원짜리 팔았는데 나한테 마진 500원 남고 뭐 1,000원 남는데 이 사람 하나하나 응대해주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여기 객단가가 높으니까 100만 원 고객? 당연히 응대를 해줄 수 있죠. 근데 정말 좋은 건 이게 일반인 대상으로 판매되는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이분들도 맞아요. 직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연락을 해서 계약을 하잖아요. 다 젠틀해요. 진짜 맞아. 90% 이상은 오히려 더 혹시 이런 건 가능할까요?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신다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한 명 더 추가될 것 같은데 추가 요금 얼마일까? 이런 것도 솔직하고 숨김없이 다 먼저 물어보시거든요. 왜냐면 자기 돈 아니니까. 네. 자기 돈 아니고 그리고 좀 느낀 게 대신 반대로 파티룸 손님들은 이미 화가 나 있어요.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왜 화가 나냐면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안 맞아서 연락이 오는 건데 파티룸으로 단체 받으면 객단가가 엄청 높거든요. 그래서 내가 이 돈을 내는데 이 정도 서비스가 지금 안 되어 있어? 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응대하는 것보다는 렌탈 스튜디오는 알아서 이게 직업이니까 해결하시는 분들이 많죠. 늘 이런 걸 다녀가시는 게 업이시다 보니까 맞아요. 질문조차도 잘 없고요. 맞아요. 질문이 없고 그냥 알아서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. 그러면은 적성에 맞는다.
네, 너무 잘 맞습니다. 그래서 인간관계 지치신 분들은 대면 안 해도 되니까 좋더라. 대기업 강사를 원래 하셨더라고요. 네, 제가 좀 큰 타이틀을 단 곳에서 음. 한 7, 8년 정도 일을 음. 했었죠. 그러면 그 커리어가 있었는데 사실 저는 커리어 자체를 지킬 게 없으니까 이렇게 부업 시장으로 뛰어드는 게 되게 편했거든요. 근데 그런 부분을 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내려놓고 이렇게 사업으로 이제 전향한 거잖아요. 그랬을 때 좀 아쉬운 점은 없으세요? 일단 대기업들의 특성이 복지가 너무 잘 되어 있죠. 그래서 저도 자유 출퇴근을 했었어요. 그래서 하루에 정말 일을 하고 싶을 때 나갔다가 퇴근도 자유롭게 하고 기업이다 보니까 보장될 건 다 되고 그런 소속감이 있으면서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게 대기업의 장점이었는데 사실 그런 데서 벗어나기가 결심이 좀 크긴 컸어야 됐어요. 나오면 이만한 데를 또 내가 갈 수 있을까?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제가 나왔던 건 앞으로 한 몇 년 정도는 제가 더 편하게 지냈었겠지만 제가 진짜 막 나중에 40대, 50대 가까워지면 그 했던 경력이 그 이후에는 제가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를 벌써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. 회사 다니다가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크게 아이디어가 많이 솟지가 않거든요. 그러면 차라리 조금이라도 내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내가 다양한 거를 시도해도 다시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면 되지라고 할 수 있을 만할 때 이런 거를 도전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안전한 데서 뛰쳐나오는 게 겁은 났지만 그런 만큼 얻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스스로 믿고 나왔죠.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도전을 하게 되신 거군요.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정망이 더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셔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첫 매출이 500만 원 나왔다고 네. 하셨잖아요. 네네. 그때 그 기분은 어떠셨어요? 그때 뭐 좋다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행이다 생각을 했어요. 인테리어 하는 동안에는 월세가 그냥 나가잖아요. 근데 정말 오픈을 하고 고객을 봤는데 첫 고객이 너무너무 고마웠었고 근데 그때 또 한 3-4팀 받고 나니까 또 사람이 무뎌지더라고요. 근데 그때는 첫 매출이라는 것도 제가 1일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한 10 며칠부터 오픈을 했어요. 근데도 4,500이 나왔거든요. 그러고 그때는 절반으로 할인도 했었고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1일부터 계산을 하고 원래 정가로 점점 올려갈 건데 그러면 앞으로는 조금 더 잘 버는 거 아니야? 이러면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더 기뻤던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제 첫 매출 500만 원일 때는 아 내가 했던 게 맞았구나. 그죠. 확신을 안심도 들고 얻는 확신도 들었어요. 달이었군요. 아까 짧게 이야기 주셨는데 월 평균 매출이 800만 원 정도여서 순수익이 한 600만 원 정도라고 네. 이야기를 주셨어요. 그랬을 때 얘가 그러면은 첫 달부터 어떻게 좀 상승을 하시게 된 건지. 일단 할인율이 점점 줄어서 지금은 제가 첫 오픈 때보다는 2만 원 이상 시간당 더 받고 있으니까 저절로 매출이 오른 것도 있고 2달 차부터는 재예약이 계속 생겼어요. 재예약건들이 좀 많이 생겼고 그러고 마케팅도 초반에는 그냥 플랫폼에만 올려놨었는데 답사를 많이 오시고 결정을 하고 돌아가시는 거를 제가 최대한 줄이고 싶어서 왜냐면 답사 때문에 일정을 잡아두면 그때 대관을 못 들어오잖아요. 맞아요. 그 시간을 어떻게 뭐 답사를 오지 마세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답사를 안 와도 되게끔 마케팅 쪽으로 여러 가지를 좀 심어놨었어요. 그냥 여기 괜찮은 것 같아 라고 바로 올 수 있게. 그게 또 한 첫 달 이후 6, 7월이 되면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고 나니까 답사율은 좀 주는데 그냥 바로 대관하는 율이 좀 올라갔었거든요. 그런 것들도 좀 많이 활용을 해서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. 지금까지 고객 예약 건수가 거의 100건이 넘었다고 네. 하시더라고요. 그러면 그렇게 받아보면서 고객분들의 만족도나 이분들이 왔을 때 재구매까지 이어지게 했던 시연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신지. 결국에는 사람 대 사람의 대화잖아요. 그래서 만약에 제가 먼저 뭔가 양해를 구해야 되면 저는 질문 자체가 시간 추가를 더 해드릴게요 이런 게 아니라 도움이 되시는 방향으로 2가지 선택지를 드리겠다. 시간 추가를 더 드리거나 아니면은 시간 추가가 필요 없으시면 할인을 조금 더 해드리겠다. 뭐 이런 식으로 소통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맞춰드리는 답변을 애써서 많이 하기도 했고 그러고 왔을 때 보통의 스튜디오 방문할 때 느끼는 감정보다 제 스튜디오에 왔을 땐 여기는 조금 다른 것 같아 라는 포인트는 어떤 걸 바꾸면 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정말 좀 많이 했었고요.
그래서 한 팀 다녀가면 제가 그냥 청소만 하러 오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불편했을까 이런 거를 좀 많이 고민을 한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어서 콘센트가 여기저기 있으면 이 콘센트를 못 찾아서 그런 걸까? 아니면은 이쪽에 그냥 콘센트 함을 두는 게 더 편하실까?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고 최대한 여기 오면 그냥 편해라는 이미지를 주고 싶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요, 저도. 그래서 재구매를 더 유지하기가 너무 좋네요. 네, 다음에 와도 편할 것 같다는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대기업 강사에서 마케터에서 이제는 자유로운 이렇게 퇴사를 부업에서 시작해서 네. 해내셨잖아요. 네네. 하면서 좀 느낀 점이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유로운 시간을 원하시고 부수입을 원하시니까 좀 해주실 만한 이야기가 있으신지. 제가 예전에는 아예 퇴사를 하고 온라인 창업을 한 적이 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아, 그러셨구나. 잘 안 됐어요.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뭘 하지 않고 회사를 다니면서 시간을 조금 내면서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. 이게 만약에 안 되더라도 크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정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렇죠. 이거는 해놓은 채로 양도해도 되니까 투자금이 네, 너무 뭐 훨씬 이게 적어서. 음식처럼 원가가 드는 일도 아니고 그쵸. 인건비가 드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부수입은 얻고 싶은데 다른 게 겁이 난다 하면 그런 마이너스 될 만한 게 최대한 없는 것들 중에 추려냈을 때 렌탈 스튜디오였는데 누가 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해보라고 할 것 같아요. 난이도가 진짜 생각보다 낮아요. 난이도가 낮아요. 진짜 생각보다 진짜 낮은데 근데 아무래도 이것도 매물 구하는 게 핵심이잖아요. 그렇죠. 매물 네. 구하는데 얼마나 걸리셨죠? 한 달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걸 보시고 에어비앤비 하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나는데 조금 자본금 들여가지고 자동 수익으로 한 순수익 300만 원은 거뜬하다. 거뜬하죠. 거뜬하다 네. 진짜. 그래서 저는 진짜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300만 원 정도는 거뜬한데 사실 이 정도 돈 들이고 월 순수익 300만 원 버는 오프라인은 없죠. 메가커피만 해도 억대가 드는데 요즘에. 그럼 하루에 이거 운영하는데 시간은 얼마나 되시죠? 제가 직접 청소를 하러 오면 한 30분 정도 청소하러 와서 드는 시간이 그 정도 되고요. 만약에 아르바이트생을 쓰면 하루에 응대만 하기 때문에 10분 채 안 되죠. 그래서 맥스로 잡아도 하루에 1시간 정도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너무 다 모두가 하루에 10분. 10분이라고 하니까 맞아요. 진짜 10분밖에 안 걸리나요? 오늘 제가 문자를 3분이랑 주고받았고요. 전화 통화 한 5분 안 된 것 같고요. 그러고 청소는 오늘 제가 하러 왔잖아요. 인터뷰하기 직전에 제가 청소를 막 했었는데 그게 한 30분 안 걸렸을걸요. 그래서 통상적으로 10분이라는 거는 운영을 하고 한 3개월 지나서부터인 것 같아요. 한 2, 3개월 지나서는 하루에 10분이고 안정기가 될 때까지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이제 좀 자유를 꿈꾸시는 분한테 마지막 한마디를 해주신다면? 언젠가는 나와야 되거든요, 직장을. 근데 그 언제가 강제로 무방비 상태에서 나오느냐 아니면 내가 충분히 준비를 하고 내가 원해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정말 달라지는 것 같아요. 그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부터 찾는 사람이 잘 없는 것 같거든요, 저는. 매일 뭐 보고서를 내야 되고 그런 거에 하루하루가 지나는데 정말 내가 잘 살기를 바라면 내 인생 계획 자체를 고려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강제로 나오기 전에 스스로 나와서 내가 더 잘 되는 길을 찾는 자세부터 가진다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요거를 좀 해보고 싶으신 분들한테 시연님이 짧은 전자책 만들었다고 네, 하셔가지고 고정 댓글을 봐주시면 요걸로 아마 기초는 해결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고정 댓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터뷰 감사하고 최인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